안녕하십니까, 류호상입니다. 2026년 7월 4일 류호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제도와 청소년 제도입니다. 2008년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이후 총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약화되고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진 결과 여러 사회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 역시 공동체보다 자신의 자녀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역사인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가 학생들과 갈등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저는 촉법소년 제도와 일부 소년 사법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고 인지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령만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형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 이용을 자제하자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일부 정치인이 스타벅스 음료를 다른 컵에 담아 마신다는 내용의 영상과 주장도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일단 언어적인 표현만 나왔는데 스타벅스 음료를 사서 다른 컵에 마셨다는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마신다는 내용이 참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이 된 점이 충분히 확인된 정보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기술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 이성과 감정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AI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 소식입니다. 현재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상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기 예측은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7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매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세력이 태풍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대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경쟁력뿐 아니라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인프라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입니다. 민간 경비 업체의 역할 확대와 후방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 병력이 아닌 행정과 시설 보호 등 후방 지원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지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억제입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경제와 산업, 기후 대응 등 우리가 준비해 온 노력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4일 류호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